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탈북자 단체에서는 예고한 대로 대북 전단지 풍선을 날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앞서 유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이른바 쌀을 지금 페트병에 계속 담는 작업을 했던 이 큰셈이라는 단체, 통일부가 얼마 전에 지금 법인 취소 절차에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거기랑 그 형인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왜 이쪽 단체에서는 정부가 아무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통일부가 이 예. 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뭐 의견을 예. 듣는다든지 하는 일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통일부가 오늘 이 의견 청취, 그러니까 청문회 열정이 열릴 것이라는 일정을 오늘 큰셈 측에 통지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유호정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는 이제 없었군요. 통지가 안 갔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호정 기자는 우리 전에 이제 취재를 나갔었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큰셈 측의 통일부가 일정을 공지를 했고요. 예. 그런데 우연인 건지 일부러 오늘 날을 잡은 건지 어쨌든 오늘 이제 페트병에다가 쌀을 하고 이 마스크를 담는 이런 모습이 이제 취재가 예. 된 거죠. 어쨌든 21일 날 강화도에서 페트병을 보내는 행사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어쨌든 어쨌든 29일이 청문이고 예. 그 행사는 21일이기 때문에 21일 날 행사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대북 풍선 전단지를 날렸던 이 대북 풍선단의 단체 이민복 대표. 그러니까 여기는 통일부가 고발 조치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지금 이제 페트병에 쌀을 담고 있는 큰셈이랑 단체랑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비슷한 일을 합니다만은 일각에서 뭐 조용히 전단 날리는 단체다. 그래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는 또 다르다 이런 주장까지는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도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제재 대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거기하고 이제 이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박상학 대표의 활동이 월등하게 활성화돼 있었던 거고 이 이민복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말로는 2018년에 파주시로부터 뭔가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 뭐 알리지 않고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8년부터는 한 번도 진행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상황에 지금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행정명령을 하고 뭐 영치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제 저희 오늘 취재 결과가 그렇게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상황을 보면 어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직접 저 이민복 단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기가 이제 포천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집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무슨 뭐 수소 가스를 채우는 탱크라든지 이런 대북 전단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 풍선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곳을 찾아간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가서 이 가스 장비 같은 데다가 안내문을 다 일일이 붙였다고 하고요.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위험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통지서를 본인한테 주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함에다가 이 행정명령서를 통지서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이 이민복 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지서 내용을 쭉 읽어준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정부가 지금 고발하겠다고 밝힌 큰셈과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이곳을 간 건 여기만 경기도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두 단체는 사실상 사무소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한 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고 하나는 송파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가 찾아가가지고 행정명령을 집행할 명분이 없어요. 이 두 단체가 이 대북전단을 끌고 와서 접경지까지 왔을 때는 경기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두 단체에 취할 수 있는 경기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민복 대표의 집을 이제 뭔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선제적으로 찾아간 것 같은데 이 두 단체는 앞서 말한 두 단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은 서울시에서 뭔가 한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조치를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 요청으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전단을 날리지 않았는데 자기들까지도 이렇게 범법자를 모느냐. 이민복 대표는 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국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전단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한 것대로 오늘 이 쌀 페트병에 넣는 그런 행사를 이 큰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정우 씨가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의 이제 동생 이 단체가 쌀을 담는 행사를 버젓이 이 공원에서 했는데. 서울시 당국은 왜 그것을 통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려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유호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행정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관계부처에서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게 없다. 저게 요청을 받아야지.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받아야지만 행정명령 내려요. 경기도는 아니잖아요. 일단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 판단은 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예. 통일부라든지 정부 이제 그 부처의 예. 이런 의견을 조금 들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명령을 내린 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이뤄진 거고 예. 만에 안에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이걸 위반을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으로 걸려요. 예. 이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 단체들 또 지금 고발 조치가 이뤄진 박상학 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전단지 안 날리겠대요? 일단은 이 풍선을 만들거나 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페트병에 쌀을 넣는 거는 아마 그 근거지 사무실 근거지에서 하겠죠. 예.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예. 지금 큰샘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할 텐데 만약에 이걸 만들어서 경기도 가서 날린다. 예. 조금 전에 최은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가서 이제 날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페트병에 쌀 넣는 게 주민안전, 서울시 주민에게 무슨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풍선을 바람을 넣는 게 무슨 위협이 되느냐. 그러니까 단속할 행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니한 건가요? 아니면은 페트병에 쌀 넣는 것조차도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두 기자들이 잘 설명했듯이 예. 형식적으로는 기초단체자치장이 건의를 하고 예. 상위인 서울시 또는 경기도가 예. 집행을 하고요. 경기도 아까 나왔던 대북 풍선 전단 날린 곳도 예. 사실은 김포 내지는 파주 뭐 이런 데서 요청을 예. 하면 경기도가 뭐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거지만 사실 조금 더 크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어찌 보면 예. 판단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 또는 그걸 날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지만 북한이 지금 타겟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과 위협을 했고 예. 전단에 대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어찌 보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쪽에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정부 통일부든 또는 뭐 예. 서울시든 경기도든 뭐 나선 거다 이렇게 예. 본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저런 그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과연 어떤 존재 가치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냐 예. 이렇게 정부와 또는 북한과 갈등을 유발하면서도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예. 아니면 지금 저런 것들이 북한에게 뭔가 빌미를 줘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자제를 해주는 게 맞는지 예. 그냥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 만큼 사실은 이제 진영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최영우 교수님, 이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남과 북의 강대강 국면이 갑작스럽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사실 최악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탈북자 단체들에게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좀 자제 요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뭐 좋은 예.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어떤 방향성에 일치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이게 뭐 진행될지 한참을 못 보기 때문에 예. 어떤 1차 뭐 국회에서라든가 예. 또는 뭐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예. 것에 대한 확신은 정부 여당에서 꼭 발표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목소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이 단체를 어떤 범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 그래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에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예. 마찬가지 이유로 그 주민들과 그리고 그 운동하는 회원들의 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걸 금해야 된다. 법원에서도 이제 타당하다고 나왔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의 부당한 위협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예. 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인권 침해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인권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이 문재인 정부도 이런 측면을 충분히 예.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너무 급하게 속도를 내가지고 이걸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위법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결정과는 또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이런 것을 제지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의 안전, 적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합헌 얘기도 그런데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얘기한 것이 이제 담화문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정권은 곧 우리가 전단을 살포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금했는데 북한에서 삐라를 우리 쪽으로 뿌린다면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이 이런 행동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은 있다라는 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런 행위가 정말 대북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자신들의 돈벌이, 비즈니스 수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 내역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얘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대북 전단 날리기에 관계하셨던 분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 그 원가 계산하셨던 거하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상승한 가격하고 다 비교해서 풍선 비닐값이 2,466원이었는데 지금은 원가 상승해서 2,500원 하고 있고, 그리고 풍선 가스비 그게 3만 원, 그리고 또 전단값이 7.5kg짜리 그 전단값이 33,750원이었는데 현재는 원가 상승해서 37,500원이 됐고요. 식사비는 3인일 때 3,000원. 라면만 드셨답니다. 라면만. 그 혼자분이 그 원가를 계산했었고,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12만 원인 겁니다. 이 백령도에 가는 경우에는 대체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신답니다. 그러니까 풍선 차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의 배 왕복비, 그리고 또 식사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령도 같은 데 가서 숙박할 때는 그런 숙박은 또 선교단체들이 무료로 또 이렇게 보상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12만 원 정도의 대북 전단 비용을 150만 원을 뻥튀기 해서 돈 받고 있는 겁니다. 최민 기자, 근데 저에게는 근데 이미 좀 며칠 전에 알려졌어요. 그렇죠? 저희 방송도 이제 15일 방송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유튜브에다가 또 한 번 이제 반복해서 올리면서 이제 좀 세부표를 구체적인 내역까지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쭉 보시면 뭐 풍선 비닐값, 비닐 전단, 비닐 절단하는 값 뭐 해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든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스 주입하는 비용이랑 전단 비용이에요. 전단 이거 찍어내는 비용. 근데 이제 이 전단 찍어내는 비용도 지금 뭐 33,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이제 칼라로 하면 좀 이 비용 자체가 2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7만 원이고 그래봐야 다 해서 해야 1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을 지금 150만 원 가까이로 뻥튀기해서 이제 미국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다른 탈북단체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대북전단 보내주기 하청 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다. 거의 뭐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단체 활동과 관련돼서는 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